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루나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게 되면 최근에 에어드랍에 따른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내용만 제가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서비스 지원해주는 쪽은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이것도 테라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뭐 거래소 부분은 뭐 바이낸스, 후오비, 바이비트,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FTX, 게이트아이오, 오케이, 비트겟, 쿠코인, 엘뱅크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체인, 그리고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솔라나 등등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쪽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질문을 받았던 게 바이낸스는 해당에 있는 리스트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구독자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공지사항이 안 나왔는데 이거 믿고 그쪽에다가 넣어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제서야 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질문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씩 바뀌는 거는 메인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데 해당의 서비스 지원 시간대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각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 여기에서도 매도자는 에어드랍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자는 안 주니까 왜 나는 안 주지? 이렇게 또 보시지는 마시고요. 해당에 있는 국내 거래소 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내버려 두고 에어드랍을 받으실 분들은 해당 내용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또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 되는데요. 이 스냅샷 부분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1차와 2차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이게 날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 공격 전, 공격 후.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이후에 이제 루나가 발행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전과 후에 있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 둘 다 받아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해놓고 만약에 팔지 않았다고 하면 소량이라도 이 이후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 전이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7일 이전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이전에 했던 사람들 기존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건대표가 좀 더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또 속된 의미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발행량 대비 비율 조건이 거의 1대1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대부분 VC나 기관 투자자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챙겨주기 위한 척도도 깔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스냅샷 부분이 형편없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 비율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라는 점을 꼭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와 또 불려지는 명칭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업비트는 루나2로 일단은 명칭을 해서 뭐
불러진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험난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한때 이제 빗썸이 이제 자주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냥 의혹, 추정, 이긴 하지만 입출금 자체를 닫고 이제 해당의 공지사항을 조금 늦게 올려요. 그래 놓고 이제 닫아놨으니 또 이런 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수료도 챙겨 먹으면서 이득도 챙겨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대부분 빗썸에서 입출금 한번 계속 돌리고 했던 짓거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저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입출금 부분이 닫히고 그 다음에 스냅샷 시간대가 만약에 그 시간 아니나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체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상 안 해줄 확률 매우 높습니다. 웬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루나 관련된 질문 중 하나는 기존 루나는 어떻게 됩니까? 루나에 따른 계획안이 따로 있나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을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테라 트윗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들은 뭐 간단합니다. 거래소 지원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주고 있는 거 눈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 대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 빼놓고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바뀌었던 내용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마크 큐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 2.0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 신뢰도에 따른 영향 부분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그는 루나 및 테라에 투자한 바가 없고 테라 생태계 디파이 플랫폼 앵커에도 돈을 일치한 적이 없다. 테라 2.0 리빌딩 제안의 커뮤니티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신규 체인 토큰은 27일 출시가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 그대로 구단주인데 지금 분위기 동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 커뮤니티에서 또 투표가 붙어진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과반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나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 커뮤니티 13억 테라 소각 방안 투표 통과 99.39% 찬성. 뭐 당연하죠. 소각 내용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해당 거버넌스 제안 투표에는 1.54억 루나가 참여를 했고 99% 찬성표를 받았다. 소각되는 13억 테라는 현재 110여 개에 달하는 테라 공급량이 11%를 달하게 되고 커뮤니티 풀에 10억 테라의 소각 주소에 이체가 돼서 공급량의 영구 제외가 되며 이더리움 체인에서 3.7억 개 테라의 온교와 추가 소각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또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투표안이 2개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아직 좀 미비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내용은 약간 에이다 느낌이 좀 나긴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그냥 수수료 부분의 일부 부분을 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테라의 담보 형태로 좀 쌓아두는 걸로 컨셉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거 되게 어디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에이다 모델과 거의 좀 유사한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일단 거버넌스에 일단 붙여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내용은 뭘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많은 것을 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게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용 주제도
딱 써져 있죠. 부흥 계획.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두 가지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게 되면 통과됐던 게 보이시죠? 네. 소각 내용. 이 소각의 주된 내용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보시면 이 밑에 11%라고 있죠.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주 질문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서도 기관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이번 모델링도 조금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이유가, 이번에 손해본 기관들이 빠져나왔던 기관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과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해시드 35억 달러, 바이낸스 18억 손실 추정,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10억 달러 투자한 기관들 손실률 90%, 5억 달러 자산 운용사 아르카 폭락장에 테라 매수하면 수익률 100% 나온다라고 오판하면서 하늘로 가셨고, 폭락장에 테라 투자 100% 수익 노린 스테이블 게인즈 4천만 달러 손실이 이루었고요. 아르고 판테라 캐피탈은 일찍 현금화해서 피해보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VC, 거기에 또는 관계자 또는 투자자, 이런 얽혀져 있는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소들이 대거 좀 많은 지원과 푸시를 좀 해주지 않았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희 개인적인 추론. 근데 설계해놨던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모델링 자체가 되게 웃긴 게, 기존에 받았던 기존 공격 전, 공격 후와 다르죠. 공격 전이 1대1로 받아준다라는 건 무언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나오는 물량 대비가 일단은 그래도 상대적 대비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펌핑 시키기가 좀 좋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딥팩이 후에 받는 물량은 거의 뭐 한 개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구독자님들이 내 코인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고인물만, 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또 보이지 않았던 관계자들만 좀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또 피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약간의 형평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계기로 어차피 에어드랍을 받았던 분들은 잘 타이밍 맞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가는 모델링을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지랖이지만 조언을 또 몇 가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테라를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요. 야, 어차피 망했던 프로젝트 왜 굳이 에어드랍을 참여를 하냐? 아니, 이거 일단 영원됐잖아요.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네. 어차피 영원해서 이걸 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밖에 안 되지만, 조금밖에 안 되지만, 팩트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막대하게 수익을 크게 벌다가 갑자기 이번 사태로 엄청나게 영원이 되는, 진짜 하루 만에 꾸는 그런 현상처럼 보였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번 경험치가 값진 경험치이고, 그 경험치로 인해서 그 다음 시즌, 또 그 다음 시즌에 좋은 현상이 나오게 되면 적절하게 내 목표적인 계획을 뚜렷하게 세운 뒤에
어느 정도 100% 계속 들고 가려고 하지는 마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는 50% 이상 아니면 내가 일정 목표 가격대가 도달을 하면 그 목표 가격대에 전량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좀 모델링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그 다음 시즌에도 만약에 똑같이 했다. 그럼 본인이 그거는 본인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과거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또 진화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진화 부분 이 내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찼는데 내가 그것에 따른 뭐 무언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대로 계속 안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똑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과 그리고 코인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콩깍지가 씌어버리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 또 듣지 않게 됩니다. 네. 그때도 제가 영상 올리고 블로그 내용도 올렸을 때도 야, 뭔 소리에 뭐 이런 소리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투자에 있었을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만 일단 1순위로 보는 거지 나머지 뭐 감성을 넣고 여기다 무슨 재료를 넣고 그런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의 성장이 얼마만큼 됐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값진 경험으로 내 정신적인 형태와 이런 것을 잘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아무래도 이런 개발 그룹 본인상 뭐 메모리 기술 혁신팀 뭐 이런 부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보게 되면 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코인 때문에 전자에서 운명하셨다.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무엇이라도 좀 더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배우시고 잘 극복하시고 그래야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투자할 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친구인데 어린 친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충분히 또 전자면 그 전자입니다. 참고로. 예, 그 전자인데 이 나이 때면 충분히 가능한데 도대체 얼마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했을까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느 정도 연봉 대비 2배 이상 투자 이상을 시드를 레버리지를 쓰는 게 어리석한 겁니다. 왜냐면 실패했었을 때 실패에 따른 회수 기간도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좀 면밀하게 계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회사의 뭐 경영 목표와 해당 실적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연말에 그 실적을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형태이잖아요. 똑같이 개인에 있는 자산도 투자를 할 때도 명확하게 목표 설정해놓고 부족하면 왜 부족을 했는지 좀 더 개선을 하고 만약에 그 이상을 나왔으면 뭐 나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내 가족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따른 그런 체험을 좀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잘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맨날 회피하고 그래버리면 정답이 안 나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왜냐면 시장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내려갈 때, 올라갈 때를 본다고 하면 내려갈 때는 시장이 오랫동안 쉬니까 이 기간 동안 보기 싫다고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타냐면 또 내 기회, 주변에 내 친구들이 할 때 내 기회 한 요 정도 때에 거의 들어갑니다. 70% 정도 때. 아직도 이제 먹을 게 더 많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는 더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그게 이제 시샘과 질투가 같이 이제 또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기 때 내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정신적인 체력, 어떤 부분을 다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이 힘든 만큼 이 시장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볼 부분이고 다시 한 번이라도 되돌아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뭐 정리하고 뭐 그냥 그런 기존에 있었던 뭐 직장 생활에 충실하시거나 그러면 되는데 내가 욕심이 많고 무언가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고 뭐 상승기 패턴이든 하락기 패턴이든 간에 둘 다 계속 공부를 해야 자기한테 좋은 거지. 투자할 때도 편식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식도 되게 편집된 지식만 남아져 있어서 결국 화론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락일 때에 따른 대처 능력이나 대응 방법이나 왜 이런 패턴으로 나왔는지 이런 패턴으로 나왔을 때도 맨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악재도 왜 과거에 있는 악재가 왜 이렇게 중요해? 이미 지나갔잖아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보게 되면 강도가 중요합니다. 강도가 강이냐, 중이냐, 약이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그냥 풍 하고 다시 V자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악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추세를 확인을 해보고 한동안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슈퍼 악재가 나왔어. 근데도 뭐 1, 2주 뒤면 회복이 되겠지라고 해서 추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려고 한다고 하면 장기간 동안 힘든 장에서도 배울 수 있을 만한 멘탈리즘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시장의 패턴에 따른 안 좋은 조건의 신호를 주는 거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지냐 안 하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 돈 지킬 만한 그런 준비에 대한 자세나 겸손함에 대한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투자할 때는 겸손, 준비된 자세,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걸 계속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해야 되면서 열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하면서 그 내공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천만 원씩 막 투자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2년치, 3년치에 있는 인생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일단 그렇게 보내면 당연히 나중에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된 패턴 안에 무조건 답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것만 놓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실패를 크게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마지막 내용 좀 오지랖이긴 하지만 교훈 되시라고 요 내용 한번 설명을 이 영상 좀 많이 참고되시라고 좀 틀어드리는 부분입니다. USDT를 1달러 맞추려고 루나를 무한 발행 중이라고? 근데 무한 발행하는 코인은 많잖아. 이더리움도 무한 발행이고,
도지도 무한 발행인데 뭐 그게 어때서? 루나 대표가 김도건이라고? 이름 한국 사람이야? 한국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김도건. 카카오 비상금 대출 받았다. 잠깐만. 300만 원 받았거든 비상금 대출. 그것만 물타 봐야겠다. 네. 인생에서에 대해서 저도 아직 좀 어린 나이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운명을 단절시키면, 네, 그냥 막말로 죽어버리면 그 다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인생을 길게 살아야지 나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길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도 보이지 않게 내가 눈치가 좀 빠르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약간씩은 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순간 그 기회가 나한테 또 엄청나게 부자로 올라올 수 있으면 반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둔감하거나 다른 쪽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성비는 전혀 없어요. 투자할 때도 가성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할 때 집중 있게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준비된 자세 갖추면서 데이터 확보하고 그 내공으로 인해서 그 쌓인 만큼 자기만의 이제 철학적인 투자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그 투자 스타일이 명확하게 딱 잡히면 이제 실패율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이상적인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야, 나 투자 안 할래. 그냥 내가 직장에서 먹고 살 정도로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노동소득이 언젠가는 네, 이 자원도 고갈이 됩니다. 나이 먹으면 일단 아프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한정되어져 있는 내가 이때까지 노동소득으로 만들어 놨던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자원이 계속 메마르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투자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그나마 좀 실패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 과거에 젊었을 때 그나마 그 정도 경험치를 쌓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노인이 되고 나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니면 내가 투자 실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 기사에서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잘 좀 보시고 많은 걸 배우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